롤링에 무수게 하는 거, 무섭고 조롱 섞인 걸 갖다가 퍼쳐나가는 행동인데, 이게 관광에서도 똑같이 내가 어디 갔네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다 올리기 시작하면 10대, 20대들이 그걸 보고 여기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관광이란 전통적인 것은 불국사, 석굴암에 가서 그 문화재를 보면서 와, 히스토리도 알고 너무 옛날에 선현들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갖고 그걸 의미하고 그런 게 관광이었어, 사실.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게 아니라 가서 자기가 셀카를 하고 그걸 친구들한테 링크를 시켜서 자랑질을 하는 게 관광이라고 정의하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관광이라고 하고 여행이라고 하고 그걸 테크놀로지가 결합돼서 자기를 갖다가 쇼업하는 거. 그럼 저는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 스마트 관광이라고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주도에 도착하면 공공 와이파이 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뭘 해줘야 되느냐? 공공 와이파이 존을 건설해 구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누가 왔다 갔는지. 그리고 실제로 여기 카카오 앱이나 네이버 앱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 앱은 전 국민이 다 갖고 있어요. 그 카카오 앱 패스워드로 들어가면 바로 접근이 되고 데이터를 조사하죠. 그러면 여기 갔더니 여기 이제 제주도의 도두봉이라는 게 도두봉. 제주도의 머리에 있다는 도두봉인데 도두봉에 딱 올라가니까 애들이 쭉 서 있어요. 왜 서 있지? 여기 사진 찍더라고. 그래서 저도 줄 서서 여기 사진 찍은 거예요. 사진이 잘 나와. 이뻐요. 심지어 저도 40대 중반에 그 남자가 이걸 사진을 찍고 와 이거 잘 나와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카톡에도 보내고 막 뭐 제 와이프한테도 보내고 막 이러거든. 잘 나오니까 이게 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감동을 했어. 뭔가 잘 나와. 그러면 사람들한테 퍼치기 시작하는 거죠. 저게 요즘 스마트 관광의 전부 다예요. 거의. 그러니까 맛집에 가면 맛있으면 막 올리고 태그 달고 해시태그 달고 사진 올리고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막 물어 쫓아가고 중요한 건 관광지가 유명해져갖고 또 다른 관광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전혀 관광지가 아닌 곳이 관광화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죠. 이거 보세요. 이거 제 아들이 영국 가서 찍은 거예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2018년에 찍은 건데 제 아들이 이걸 보더니 등대, 저는 등대만 봤어요. 여기가 폴리머스라는 지역인데 영국에서 미국을 발견할 때 떠난 항구예요. 폴리머스. 그래서 저는 그 역사성에 대해서 막 제 아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야, 여기가 있잖아. 여기서 떠나서 미국 보스턴으로 도착해서 신대륙이 발견된 곳이 이렇게 막 설명했는데 그 설명한 동안 제 아들이 이거 사진을 찍어갖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또 보니까 와,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와, 그러고 이제 이걸 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에펠탑을 저렇게 하고 한다는 거는 창의적인 생각이면서 동시에 남들을 보고 자기가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밈이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인터넷 밈인데 저는 그걸 관광의 밈이고 이 관광의 밈이 결국 사람을 충동질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걸 찍으러 이제 사람들이 가는데 이게 전라남도 곡성에 있어요. 가격을 보면 5,000원이야, 커피 한 잔에. 경주가 얼마인지 몰라도 5,000원이면 거의 강남의 커피 값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요. 왜? 여기에 계단을 하나 설치했는데 여자애들이 거기서 사진 찍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목이 천국의 계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진 찍어갖고 여기다 막 올려. 그리고 해시태그를 걸어요. 그러면 저걸 보고 사람들이 우르르 또 몰려가는데 누가 몰려가느냐? 20대 여자애들이 몰려가요. 저 사진을 찍혀서. 그러면 20대 여자애들이 가면 그 다음 누가 가냐면 20대 여자의 엄마하고 가요. 그 엄마가 그때 나이가 한 40에서 50대 초반 엄마들이 여기를 또 따라간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가느냐? 그 다음 남자애들이 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가느냐? 외국인 관광객들이 간다고. 이게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잡아야 되냐?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 충동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도에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이런 논문들이 나왔어요. 셀프 프레젠테이션이나.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 셀프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셀프 디스커버리,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고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오, 예쁘고. 그 셀카에서도 뭐 이렇게 많은 것들 수정해 주잖아요. 테크놀로지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와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자기,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막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걸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스타나 페이스에 올려요. 그럼 디지털 라이프니스를 받아요. 좋아요를 받거나 디지털 셀프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이 생기고 또 친구들로부터 댓글을 받아요. 이게 다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Evolving motivation이 생겨요. 욕구가 발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건강 동기예요. 이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걸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아까 욕구가 외부 세계에서 사물이 딱 잡혀요. 천국의 계단을 갔다 왔어. 도드봉에 가서 사진 찍었어. 에펠탑을 갔는데 이렇게 짝 찍은 게 너무 이쁘고, 그럼 나도 썸데이에 거길 가고 싶다는 욕구가 딱 생깁니다. 외부 세계의 사물을 보는 순간 누가? 뇌가. 이 뇌가 생기면 그 다음에 감각이 생겨요. 감각은 오감이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촉각. 오감이 나타납니다. 오감이 감각이 생기면 그 다음에 감각에 뭘 생각이나 지각을 만들어내요. 퍼셉션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계신 분 보고 아름다우시네. 이거는 그냥 충동적인 감각이에요. 근데 기분 좋아.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그러면 이건 필링이야. 이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딱 눈이 딱 돌아가는 거는 임펄스, 충동이고, 그러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이 생기고, 지각이 이제 동물하고 틀린 생각이 됩니다. 윤리적인 생각. 옆에 부인하고 가는데 예쁜 여자를 탁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봤는데 기분이 좋아. 근데 옆에 부인이 있어. 웃지 말아야겠다. 라는 게 생각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감각, 지각, 생각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E는 MC2로 표현을 합니다. E는 MC2. 이거 누구죠? 누가 만들어낸 거죠? E 이꼴 MC2를 아시는 분 있어요? 아인슈타인. 그렇죠. 요구르트. 아인슈타인 요구르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뭘 봤는데 머릿속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타미를 동굴의 벽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금동 미륵보살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박골 문자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로제타 스톤을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보면 자기 의사결정을 하는데, 동기에서 이게 제 논문인데 맨 처음에 동기가 없어요. 어머테이션, 동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적인 동기가 생겨요. external regulation이라고 돈을 주거나 채찍을 가하면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셀프 디터민드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의사결정을 한 단계까지 올라요.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군가가 여기에 참석하면 돈을 10,000원 주겠다 하셔서 참석하는 분도 있고, 너 거기 안 갔다 하면 학점 안 줘.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뭔가를 계속 배우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위해서 오늘 같은 좋은 프로그램에 와야겠다 하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intrinsic motivation, 내재적 동기하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거냐? 자기가 좋아서 conscious라고 자기 의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는 돈으로 인해서부터 시작하고 자기가 좋아서까지 움직이는 동기가 두 가지 동기가 있는데, 관광은 잘 보세요. 관광은 자기가 밥 먹고 살고 나면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5가지의 욕구가 있습니다. 수면욕, 자야 되죠. 식욕, 먹어야 되죠. 성욕, 종족을 퍼뜨려야 돼요. 이 3가지가 딱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어딜 가려고 하느냐? 관광을 가려고 해요. 재물욕도 일종의 관광이에요.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야 관광을 갈 거 아닙니까? 재물욕이 생기면 그 다음에 명예욕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펼쳐주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욕구가 이렇게 생리 욕구부터 안정 욕구, 지금 이게 아까 이현 교수께서 설명한 이 safety하고 security, 지금 이 코로나가 이 안전 욕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관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관광이 되려면 여기에 소속 욕구, 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여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생리 욕구는 해결됐는데 안전 욕구가 여기서 막히니까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관광이 여기서 스탑이 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욕구는 뭐예요?
인터넷이 안 되면 안 돼. 지금 제 강의 들으면서도 지금 카톡 날리고 인터넷 보고 막 하시잖아요. 이게 없으면 욕구가 스탑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인터넷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은 어떠냐? 스마트폰은 와이파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저 경주에 오는데 와이파이 되는 거 걱정이 아니라 뭘 걱정해요? 여러분 하루 반나절 이상 나가면 뭘 걱정해요? 뭘 걱정해요? 바로 이걸 걱정하는 거야. 배터리가 없으면 와이파이도 작동 안 돼. 관광도 안 돼. 그러니까 배터리와 와이파이가 되고 나서 여러분의 욕구가 이제 움직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욕구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고 친구랑 갈 건지 혼자 갈 건지 가족하고 갈 건지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관광은 이런 타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기와 타입이 만나면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딱 꺼내서 서치를 해요.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경주를 갈 것이냐 안동을 갈 것이냐 경주 찍고 안동 찍고 뭐 울진까지 갈 거냐 이런 것들을 갖다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잘 건지 힐튼 호스텔에서 잘 건지 에어비앤비 같은 데 빌려서 잘 건지 아니면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잘 건지 친척집에서 잘 건지를 찾아봐요. 그 다음에 뭘 타고 갈지 아까 KTX 신경역까지 올 건지 아니면 무궁화호를 갈아타서 경주역까지 올 건지 버스 타고 올 건지 그 다음에 레스토랑 경주에 왔는데 어디가 맛집인지 그 다음에 어트랙션 불국사를 갈 건지 안압지를 갈 건지 뭐 요즘 경주가 뜨는 뭐 어디가를 찾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갖다 책자로 보고 누구 얘기를 듣고 했어요. 인터넷이 등장하니까 인터넷에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누군가가 갔다 온 사람들이 아까처럼 좋으면 좋은 댓글 남기고 싫으면 아주 증오적인 댓글을 남겨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뭐를 하냐 스마트폰을 보고 좋으니까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진이 있으니까 예쁘네.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아주 오랫동안 하지도 않아요. 일단 경주 딱 하면 갈 곳 딱 부킹하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막 찾아봐요.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면 스마트 관광이 뭘 해줘야 되냐? 돌아다니기 쉽게 해줘야 돼요. 택시를 탈 수도 있고 택시 같은 자동차를 불러서 내가 가고 싶을 수도 있고 맛집에 갈 수도 있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표지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혁신. 몇 분 남았죠? 30분. 편하게 하십시오. 그래? 하루 종일 해도 되는데. 아직 졸고 있는 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가르쳐 주세요. 준비가 있네요. 네? 준비가 있네요. 지금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재미를 왜 이렇게 하냐? 좀 아까 이훈 교수님, 한양대 이훈 교수님이 이제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관광 분야에 사실 이제 정체성을 얘기하자면 이훈 교수님이 그런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 같은 단상에서 뭘 발표하려면 저분하고 틀리게 해야지 저분을 쫓아냈다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틀리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시장에서. 그 다음에 나하고 나 자신 구철모하고 그 다음에 구철모 다시 하고 틀려지지 않으면 시장에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관광이 왜 중요한 거냐면 나를 리프레시하는데 내가 경주를 한 번 왔다 갔잖아요. 그럼 한 번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딱 ATM에서 빼면 돈이 뺐다 이게 물리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물리적인 트랜잭션입니다. 5분 남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은 물리적인 트랜잭션이지만 정신적인 트랜잭션입니다. 내가 경주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물리적인 트랜잭션인데 경주에 갔다 왔는데 힐링이 됐다. 기분이 풀렸어. 재밌어. 이거는 구철모가 경주에 갔다 왔는데 구철모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 트랜잭션이 사이클로지컬 심리적인 트랜잭션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토마스 쿡이라는 여행사입니다. 영국에서 179년 된 여행사인데 망했어요. 작년에 파산됐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탑항공인데 34년 된 여행사인데 발권 전문인데 망했어요. 왜? 세상이 변했는데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밈이 그 다음에 전송되었고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 돼. 이 두 회사는 못했어. 이게 대표적인.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이런 이 토마스 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됐다. 패러다임이 변화됐다. 패러다임이 변화되거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거는 토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낙으로 봐요.
어떤 사람 두 개 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토끼를 볼 수도 있고 어떤 너구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과학과 관광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뭘 봐도 재밌고 어떤 사람은 뭘 봐도 재미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뭐 많은 것들이 주관적으로 변한다.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혁신이라는 말 이것까지 설명드리자면 어렵고 혁신의 커브가 있습니다. 혁신의 커브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떼요. 이게 뭐냐? 지금 스마트 관광 같은 거예요. 요즘 여기에 나이 드신 분도 다 카톡하고 다 유튜브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관광의 콘텐츠가 맞게 개발되고 충동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는 거죠. 옛날에는 얼음을 이렇게 했습니다. 동빙고동, 서빙고동. 그때 얼음을 채취해서 마부가 가져다가 이제 동빙고, 서빙고동 서울에다 채워놓단 말이죠. 그럼 이때 누가 돈을 벌었냐? 마부하고 톱질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공장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마부하고 톱질 잘하는 사람은 잡을 잃어요. 그 사람들이 재교육받아서 공장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잡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다. 그럼 아이스 3.0에서는 냉장고가 나왔어요. 냉장고가 나오면 공장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패러다임이 변해갈 때 자기 자신도 거기에 맞춰서 변해서 새로운 잡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죠. 사람은 변하기 싫어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제 강의를 듣잖아요. 머리가 깨어지면서 저의 말, 이 밈이 여러분들의 머리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세상에 사람이 바뀌는 거죠. 자, 이런 질 들레즈라는 사람인데 어렵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시각이 돌아다니는 세계 이런 말을 했어요.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제가 다 읽지 못해서 너무 두껍고 어려워요. 핵심만 말하자면 차이를 만들어내려면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을 루틴하게 해야지 전문가가 되는 동시에 그때 something different 생각이 들리면서 창의적인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루틴하게 삶을 살다가 지겹다 하고 관광을 딱 갔다 오면 생각이 바뀌면서 그때 전문적인 기술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합쳐지면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다가 나 이번 여름에 어딘가를 갔다 오면 여러분들 자신이 차이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생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 미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무 뿌리가 옆으로 퍼져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게 미좀이라는 단어인데요. 나무가 뿌리를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큽니다. 이게 바로 유목인데, 유목체계인데 우리 세계를 예를 들면 무슨 공학, 인문학 이렇게 나누죠. 또 인문학에서 뭐 사회과학, 뭐 인문학, 사회과학에서 경영, 관광 이렇게 또 나눠요. 이래갖고 유목이라는 것은 비슷한 항목끼리 묶는 게 유목입니다. 그렇게 발전을 해가요. 그런데 지금은 테크놀로지 때문에 전혀 틀린 학문들끼리 만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가 밑으로 퍼지고 나무가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자라는 이 등이 줄기처럼 위점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관광 전공이 아니라 경영에서 경영 전공이었어요. 관광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관광 IT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관광하고 IT가 결합된 관광 IT잖아요. 이건 물리적인 결합인 거죠. 이렇게 돼갖고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스마트 투어리즘이라는 말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소유권을 가져야 되잖아요. 남들 다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우리나라에만 논문을 쓰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소유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시대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다 논문을 써야지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투어리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관광이라고 하고 이쪽을 IT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IT와 관광이 물리적으로 트랜잭션 돼서 만나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경영정보와 관광이 만나서 새로운 위점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그걸 바로 오늘 저는 스마트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이 있는데 인공지능 시대죠. 스마트 관광도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자,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 이거예요, 그림이. 아까는 나무로 볼 수도 있고 토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이라는 거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계는 객관적이에요. 세모, 동그라미, 네모를 훈련시켜요. 이 사람이 프랭크 루즈벨트라는 사람인데 1967년에 컴퓨터가 나오기도 전에 저런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가 프로그램을 쳐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세모, 동그라미, 네모를 맞추게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인공지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걸 갖고 맞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앨런 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계가 과연 생각할 수 있느냐?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 그러니까 기계가 말하는 걸 인간이 알아듣고 그게 기계하고 인간하고 말하는지를 갖다가 차이를 못 느낀다. 그러면 기계가 진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됐죠. 여러분들 중에 저 같은 경우 시리 같은 거 쓰면 너무 잘 알아들어요. 팝하고 네이버 잘 알아듣죠. 이제는 기계와 인간이 소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의 뇌 속에는 셀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 이제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머리가 좋대요. 왜냐? 칩이 많다는 거죠. 이게 결합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시냅스, 생물 시간에 배웠죠. 뉴런이 시냅스를 통해서 막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각기관이 오감이 있는데 눈, 코, 입, 피부로 딱 들어와요. 뭔가의 시그널이 딱 들어오면 그게 뉴런을 타고 여러분들의 뇌에 아주 핵심부까지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지능입니다. 지능. 그런데 이 지능을 갖다가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치 뉴런의 눈, 코, 입으로 딱 들어오는 인풋이 있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의 뉴런들이 서로 결합이 돼서 결국 아웃풋을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갖다 누가 실현시켰냐? 구글이라는 회사가 알파고라는 걸 만들어갖고 이세돌하고 결합시켰는데 이세돌이 한 판 이기고 다 졌죠. 지금은 이제 게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공지능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딱 찍으면 수많은 여기에 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된 셀이 그 다음을 넘겨가고 결국 캣하고 누군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들어온 그 고양이가 머릿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양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양이인 줄 아는 거지, 만약에 고양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사자인지 고양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컴퓨터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갖다 계속 러닝을 시키는 게, 그걸 누가 시키는 거냐? 기계가 시킨다고 머신 러닝이라고 합니다. 머신이 러닝을 시킨 다음에 이거는 고양이야, 이건 고양이야. 그래갖고 맞추는 정확도를 갖다 99.9%까지 올렸고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장 공간하고 계산 능력이 뛰어나게 되면서 이 인공지능이 현재의 관광이나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돌리려면 이만한 컴퓨터가 연구실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만한 컴퓨터가 요만해져갖고 여러분의 포켓 안에 들어서 딱 누르기만 하면 다 나오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됐고, 그 인공지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인형인데 인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형을 왜 이렇게 만드냐? 관광에서는 사람들이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나를 환대해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는 사실은 하스피탈리티야, 접대, 환대. 그러니까 환대는 기계한테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계로 바뀌는데 기계 안에다가 사람처럼 만들어놓고 여기다 챗봇을 넣어요. 그래서 그 챗봇이 이제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오토메이션의 시대는 자동적으로 응답해주는데, 이게 인텔리전트의 시대로 자꾸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물어보는 걸 갖다 이해해서 거기에 맞게끔 응대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람이 더 이상 그 직업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가장 우려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에서 바텐더가 있는데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우습지만 sooner or later 곧 인간의 서비스 능력을 뛰어넘기 시작하고 인간의 그 역량을 뛰어넘기 시작하면 오너들은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명백반악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 하는 가게 점주라고 생각하면 24시간 돌릴 수 있어요. 파업도 안 해요. 불평도 안 해요. 거짓말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굳이 사람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기계를 쓰지.
그래서 관광 산업은 이렇게 AR, VR 같은 걸로 관광을 오그멘트 시켜줘요. 이걸 갖다 증강이라고 합니다. 현실에 있는데 부철물 하는 사람이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홀로그램이 나와서 막 강의를 합니다. 그만 그걸 갖다가 현실의 세계에서 올라갔다 하면 증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그멘트인데 그 관광의 본질은 가서 호텔 가면 푹 쉬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착각하지 마시고 관광의 본질은 올센티, 진짜를 자기가 체험해서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그때 즐거운데 이런 걸 봤어. 근데 이게 현실 갖다 오그멘트 시켜주면서 더 즐거움을 맛보게 해요. 그러면 그때 스마트 관광의 효과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줘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맥도날드가 이거 떼줘야 된다. 우리가 나이키의 Just Do It이라는 이 슬로건이 굉장히 유명한데 요즘은 이제 Just Don't Do It. 인텔에 인텔 인사이드인데 Stay Inside. 마스터카드는 붙어 있는데 뭐 이렇게 오름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게 이제 패러다임이죠. 이런 걸 이것도 밈입니다. 일종의 밈입니다. 웃기잖아. 이걸 보면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여기서 이걸 써먹을 거예요. 어디 가서 찾아보고 그래서 전달할 겁니다. 웃기니까. 그러면 그게 밈인 거예요. 웃겨서 남들한테 링크 시켜주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고.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렇게 기계하고 얘기하는 시대와 사람과 사람이 기계로 연동되는 시대를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구글 미트에서 했는데 너무 좋아요. 계속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좋아요. 비용도 줄고. 그래서 관광과 관광을 연계시켜주는 IT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IT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돼서 개발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게 레페티티브라는 말이 반복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루틴하다. 이거는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멀, 최적화. 이건 복잡하고 창의적인. 이렇게 일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일이 없어지느냐? 여기서부터 없어지죠. 그래서 자기가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면 그 자기 일이 반복적인 일이 이제 곧 뭐 AI가 곧 이제 대체할 거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인간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배워서 학습해서 일자리를 시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 관광은 이모션과 non 이모션이 있습니다. 관광은 감정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과 창의적인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모션이 감정이 없으면서도 옵티마이제이션 되는 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셀프 체크인. 여러분들 요즘 셀프 체크인 많이 하죠? 다 핸드폰으로 하고 이런 데는 곧 AI가 다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이모션이 있으면서 옵티마이제이션 되는 이런 데는 예를 들면 투어 가이드는 지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AI를 이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할 거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AI를 개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AI를 쓸 줄 아느냐 못 쓸 줄 아느냐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쓸 줄 아는 사람과 쓸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뭘 만들어 놓은 거냐? 의사결정의 디시전 메이킹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정확도 있게 나오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AI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AI라는 건 있는데 그걸 내 스마트폰에 놓고 내가 관광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일상생활 의사결정을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AI와 휴먼의 역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여기 계신 분들 자식들은 여기로 갈 거예요. 디자이닝 포. 휴먼이 디자인하고 기계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창출해냅니다. 아까 밈 같은 걸 딱 봐서 이거 재밌겠다. 그대로 퍼나르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내가 뭔가 something different를 만들겠다라는 욕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AI를 뭘 써야될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써야 될까를 갖다 적용하면 그때 이 사람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면서도 여러분들 또는 저도 여기 단계로 가야지 결국은 지속적인 성장 또는 생업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관광 분야에서 관광 매력물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가보는 거죠.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 있어야 돼요. 제가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마트 관광은
서비스, 그러니까 경주까지 오는데 KTX를 갖다 부킹해갖고 여기까지 오는데 서비스를 자동화시켜주는 거죠. 그렇지만 관광 매력지인 이 경주의 컨텐츠가 인간의 욕구를 갖다가 자극시키지 않으면 안 와요. 그러니까 스마트 관광은 두 가지를 해야 돼. 하나는 오토메이션과 하나는 큐레이션, 창의. 그래서 IT를 이용해서 자동화시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IT를 이용해서 창의적인 상품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고도의 이 문화관광 도시가 사람을 자극시키는데 만약 실패하고 있다면 그걸 갖다가 IT를 통해서 자극을 시켜서 와, 경주가 저런 게 있었네? 나 저기 가서 사진 찍고 싶어. 그래서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저도 새로운 과를 만들었습니다. 호텔 관광대학원에 경희대학교 호텔 관광대에 스마트 관광원이라고 과를 만들었어요. 예, 제가 지금 거기에 학과장을 맡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자식들 있으면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교육시켜서 경쟁력 있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희대학교 우철모 학과장님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쓰셔서 나 이제 좋은 내용이어서 그래서 좀 책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세 번째 세션 바로 다음 부분 밝혀주세요.